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서울교통공사 서교공 원서 접수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5일 동안 접수가 진행될 것이고 무엇보다 자소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교통공사를 쓰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대로 자소서 제출을 하셔도 다 합격하니까요. 혹여나 조금 더 보완점이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16명을 채용하죠. 그래서 일반, 장애인, 보훈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아마 사무 쪽에 몰릴 거고요. 그리고 차량과 조리 쪽도 이번에 많이 뽑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요. 지난번에도 촬영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항상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 인원 중에서 정말 소수만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 편입니다. 특히 사무는 엄청 좀 센 편이고요. 특히 지난번에 영양사가 한 명 뽑는데 무려 104명이나 접수를 했다는 부분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차량과 사무는 전통적으로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지난 1차는 좀 다행인데요. 지난 2차 때 갑작스럽게 서울교통공사가 추가 채용 발표를 하면서 했던 이 표를 보셔야만 합니다. 사무 기준에 지금 54명을 채용을 했었는데요. 무려 18,497명이 경쟁률이 342.54대 1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필기 불합격 인원이 18,416명이었기 때문에 필기 합격률만 해도 0.44%라는 거, 그리고 차량, 전기, 기계 이렇게 각각 필기 합격률 자체가 1%가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든 바늘구멍을 뚫어내신 필기 합격자 분들이 다시 경쟁을 1.5배수 이내에서 해서 최종 합격자가 이렇게 나오는 이 서울교통공사였습니다. 지난 2차 때 들어가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직 사무는 전공이 없고 NCS로만 승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쉽다 보니까 누구나 다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2차 커트라인도 이렇게 된다는 점 그래서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월 11일 날 필기 시험이 있고요.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면접 시험도 10월 26일부터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자소서를 쓰셔야 하는데요. 자소서 부담이 그나마 없어요. 왜냐면 적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제출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그래도 면접 때 일부 면접관의 경우가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면접에 감안하신 내용을 쓰셔야만 할 겁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재상을 보셔야만 해요. 그래서 핵심 가치와 슬로건 각각 이렇게 보이시죠? 인재상.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던 그 경험이면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을 하셔서 어떤 힘든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언가를 이뤄냈던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 그리고 스루풋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목표를 지니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인재에 정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여러 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계획을 잡아서 무언가를 시행을 하고 결국에는 달성했던 사례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해당되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최고를 추구했던 여러분들의 목표, 과정, 도전, 그리고 결국에는 해냈던 부분, 이런 성과들이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팀 내 성과가 중요하겠죠. 그 팀 성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기여를 했던 그런 부분들 설명하신다면 충분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꼭 서울교통공사라고 해서 어떤 안전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요. 정말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경험, 가능하면 팀 경험 이 부분을 적으시면 무난할 겁니다. 여기 코멘트 드렸을 때도 일 처리를 할 때 어떤 결과물을 내길까지의 실행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주세요. 아웃풋이라는 거는 분명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결과물이라는 게 있어야만 해요.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내용은 나는 서교공의 어떠한 인재상과 일치를 하고
그리고 그런 나의 경험이 이렇게 있다 근거로 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재강조로 해서 나의 이러한 성향은 서교공이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면 1번은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 2번을 좀 살펴볼게요. 1번보다는 2번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 지원하신 직무들이 있죠. 어떤 역량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이 부분을 묻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에 대한 거를 적어 주셔야만 합니다. 직종마다 각각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요. 직종별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직무기술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보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이 부분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사무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어도 충분할 것이고요. 그리고 숙무는 당연히 운전이죠. 당연히 기관사 분들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기술 쪽에는 거의 다 그동안에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경험을 하실 만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식 쪽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영양사와 조리 부분은 경력자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식을 가지고 어디 업체나 아니면 어느 소속이 돼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달성했던 그런 경험들이나 어떤 경력을 통해서 내가 쌓았던 역량을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요. 꼭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와 후생 지원 이쪽에도 아마 많은 인원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구나 다 영양사라고 해서 급식을 해주고 식단을 짜고 이런 부분은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영양사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역량이라고 표시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적으시는 방법은요. 내가 해당 직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나의 역량은 지금 현재 무엇인지 이 부분을 문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쌓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지식과 그리고 기술력과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여러분들이 역량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부분을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노력 중에 핵심 역량에 대한 거를 꼽으셔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얻었던 어떤 성과 달성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처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능력이라든지 기술 쪽에 보면은 각각의 필요한 기술력들이 또 있으시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영양사분들이면 식단 조절 능력이라든지 어떤 교육 능력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궁무진한 여러 역량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역량을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역량이 서교공에 입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서교공의 입장에서 작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직무 수행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무계획서를 보시고 적으신 다음에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량을 쌓기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또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핵심 역량을 쌓고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번 자소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높은 그런 분을 정말 우선순위로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던 그런 분들을 더 선호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그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한 그 핵심 역량을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내가 지금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직무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던 부분도 그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역량을 가지고 서교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해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서교공의 입장에서 기대감을 어필하신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내는 2번 자소서 항목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요 순서대로만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금방 뚝딱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런 기술서들 쭉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와 도전.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인데요. 거의 대부분 다 목표 달성했던 이 사례가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아까도 1번 쪽에서도 여러분이 아웃풋을 내놨던 그 결과물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어필하셨던 그 부분을 3번에서는 또 다른 거를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성과 달성 사례 중에서 내가 정말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를 처음 했고 그 이유가 또 무엇이었으며 그 도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꼭 팀 성과에 대한 부분보다 개인에 대한 어떤 도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목표 달성 이런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 사례 중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팀 성과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이 지닌 능력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꼭 직무와 상관없어도 되니까요. 도전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왜 이 목표를 맨 처음에 설정을 했고 그 목표를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자 했으며 어떤 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 어려운 상황도 딛고 그 부분을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쭉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건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신입사원이라는 부분이라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 무엇 새로운가는 항상 도전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적으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아직 젊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결과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어떤 실패로 끝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있고 어떤 배운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었다고 하면 성공으로 마무리를 냈던 경험을 꼭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얻었다는 게 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되시니까요. 마음껏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도전을 했고 결국 이 부분을 달성을 했다. 명확하게 처음에 두 갈씩 형태로 적으시고요. 그리고 그 도전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는 기존에는 정말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을 내가 도전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 비록 힘든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런 도전적인 성향 때문에 서교공에 입사해서도 많은 거를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작성하신다고 하면 3번 자소서 항목을 쓰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내 기준에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왜 이런 부분이 새롭다고 생각하는지, 변화라고 볼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도전, 그 부분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부분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그런 대인 관계 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같은 팀 조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고객과의 응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갈등 극복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 생활이나 아니면은 1대1 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을 겪었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부분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거를 잘 작성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나한테는 왜 힘들었는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장 자세하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 갈등 상황 속에서 극복했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서교공 입사 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자소서 중에서 정말 많이 묻는 갈등 상황 극복 과정이거든요. 어차피 팀 플레이라는 거를 들어가시면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와 협업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치관이라는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도 하고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마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갈등 해결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놓여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첫 문장에 두 갈씩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은 갈등 극복을 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부분을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해결함으로써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신다고 하면요. 갈등 상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십니다. 정말 힘들었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한 거를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하게 다툼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 갈등 상황이 종료가 된 케이스가 좋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해결이 됐던 것보다요. 내가 이 부분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만 저는 좋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가장 돋보이는 내용을 적어주셔야만 4번 항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5번 마지막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서교공에 입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부분을 일단 지원 동기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서교공에 입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서교공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 있으며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좀 적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일단 서교공 안에서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구체적으로 적으신 다음에 그 목표가 서교공 입사 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서교공의 입장에서요 잘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도 금방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이자 입사 후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서교공에 지원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기업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하다는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실 필요가 있고요. 서교공이 가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내가 꿈꾸는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전이 일치한다라는 부분을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꿈을 향해서 가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그 꿈을 향해 가게 되면 결국에는 서교공에도 분명한 발전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과 그리고 조직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승의 관점에서 표현해 주신다고 하면 이 5번 항목도 금방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 비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당연히 서교공 안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1번 무엇, 2번 무엇 이런 방식으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서교공의 가치관 아니면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일치를 하고 결국에는 내가 성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도 같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나는 곧 서교공이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번 항목은 요 사회적 가치 창출 혁신 계획안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7월에 이 부분을 나왔는데요. 이거 없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이건 발송해 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래서 추진 배경, 2020년 혁신, 그리고 혁신 기반, 그리고 혁신 과제, 이렇게 구축과 선정, 세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들, 추진 일정,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자 하는지, 이런 혁신 목표, 전략, 사회적 책임 경향, 그리고 상생 경영, 참여 협력 경영, 적극 혁신 경영, 이렇게 쭉 있죠. 추진 과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서교공이 가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이 표만 보더라도 자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서교공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목표와 일치한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자소서 작성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적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너무 많은 힘을 쏟기보다는요. 필기 합격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면접에 가게 되면 1.5배수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합격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작성 예시로 간략하게 드렸던 그 부분에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필기시험에 올인하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필기 합격을 하신 다음에 면접 코칭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철시공도 그렇고 철도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코칭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리엘과 서교공 온라인 NCS 스터디도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얼른 자소서 마무리하시고 필기시험 준비 얼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